4월 1일에 개학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한 달 정도 늦네요. 아무래도 뭐 날짜도 있고 기후 탓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북한 학교의 신입생들이 크게 줄었다고요? 네, 그만큼 이제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고 학령기 아동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70년대까지는 이제 3월 우리처럼 3월 신학기가 있었고 9월이 2학기고 그랬는데 저걸 이제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좀 바꾸면서 입학 시기를 우리보다 좀 늦게 하는데 저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병력 자원을 차출해야 되는 문제, 또 하나는 북한에서는 저런 학생들도 중학생들까지 노력 동원을 나가서 모내기 전투나 추수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노동력 활용 차원에서 저 학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네, 북한이 이제 2028년에는 고령 사회가 되고 39년에 초고령 사회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에 비하면 늦긴 하지만 북한에서도 이제 초고령 사회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은 사실 이 수명에서 우리 대한민국보다 한 10년은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고 키도 한 10cm 이상 작고 네. 어떻게 보면 막 북한이 지금 뭐 이질화돼 간다는 게 저런 면에서 심각한 문제인데 어쨌든 90년대부터 이제 고난이 행군이 95년부터 시작됐으니까 꼭 30년 전에 고난이 행군이 시작되면서 이게 그때 태어난 애들이 지금 29살, 30살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구 증가에서 지금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특히 그때부터 이제 여성들이 경제를 책임지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도 출산율 저하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저소득인데도 출산율이 낮습니다. 이런 경우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하는데, 자, 북한에서의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원인 뭔가요? 네, 이제 지적하신 그 저소득 국가, 저개발 국가들이 원래 인구 문제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북한은 저개발 국가이면서도 인구 문제가 안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고난이 행군 때 이게 인구가 급속하게 사망률이 높았고 또 여성들이 경제 현장을 책임지는 문제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북한의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80년대까지 거의 3명이던 것이 지금 1.79명 정도. 근데 여기서도 특히 이제 평양의 여성들이 좀 똑똑하다 보니까 이게 시집을 안 가고 결혼을 안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파트라든지 살림집도 없고 그다음엔 결혼해봤자 그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뭐 무료교육, 무상교육 하지만 자식이 없으면 북한에서 대학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네네.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인구 저하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북한에서 총 인구가 한 0.2% 정도 준다.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인구에 기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다는 것은 체제 존속의 위기감이 커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북한에서도 최근에요. 새 쌍둥이가 태어나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조선중앙텔레비가 그쪽 말로 보도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군인 가정의 기쁨을 온 나라 경사로 내세워주게 사랑의 선물까지 안겨주는 이런 고마운 제도를 한 목숨 바쳐 지켜왔다는 교리가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그 기술로 4쌍둥이 이상도 낳지만 북한에서는 자연스럽게 3쌍둥이 낳는 게 큰 경사라고 합니다. 그런 경사를 보면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새 쌍둥이를 임신할 경우 그 산모에게 평양에만 있는 평양산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에 있는 유일한 산모 종합병원이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헬기를 태워가지고 산모를 그 병원에 입원시키고 거기서 출산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출산하고 나면 그 남자 아이에게는 금반지. 3개 주겠네요. 3개 주죠. 또 여자 아이에게는 은장도. 은장도가 좀 비싼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다 이제 아이 이름까지 새겨서 선물로 주니까 그 외에 뭐 또 꿀이라든지 뭐 주택 보장. 그러니까 꿀 같은 거 대한민국에는 꿀이 된장보다 흔한데 북한에서는 꿀이 대단히 희귀한 우리 산삼 같은 존재. 새쌍둥이나 임신하고 나야 꿀을 주는군요. 네, 그래야 여성들이 꿀을 좀 먹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한 10명을 임신해서 10명을 낳는다. 10번째. 10번째 애를 낳으면은 이게 그 모성 영웅이라고. 이름이 나왔네요. 박은정이라고. 네, 박은정 씨가 그걸 받았는데 그러니까 북한에는 공화국 영웅, 노력 영웅, 3번째가 모성 영웅. 애만이 낳으면 모성 영웅이다. 네, 그걸 받아도 대단히 그 훈장과 이런 것까지 곁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명예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 산모들에게 꿈의 병원, 이게 바로 평양산원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한번 진단받고 애 낳아봤으면 북한 매체들이 선전한 모습 직접 보겠습니다. 네, 평양산원 모습인데요. 북한에서는 꿈의 병원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시설 자체가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저 그런데 북한에서는 저게 대단하다고 합니다. 비단 보자기에 싸고 인큐베이터가 보이잖아요. 저런 모습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이 지방에는. 자,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서는 가정에서 애를 낳는 게 거의 전부라고 하고요. 산후조리원 같은 건 없다고요? 네, 없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없고 산부인과 전문 병원도 평양산원이 유일한데 그건 평양시 거주자에게만 입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쌍둥이 이상을 가지면 저게 입원할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 3쌍둥이 아버지들이 북한군 장교들입니다. 네. 건강한 사람, 좀 먹는 사람들이 3쌍둥이 낳고 힘약한 노동자 농민들은 거의 낳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지방 도인민병원, 군인민병원이 있지만 그게 무슨 초음파 검사기라든지 저런 인큐베이터라든지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지만 그 새쌍둥이나 평양 주민만 갈 수 있고 평양 주민 산모도 저기 입원한다는 건 거의 하늘의 별 따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여성들은 대부분 다 집에서 낳습니다. 네. 집에서 그래서 리 진료소라든지 이런데 그 조산원이라고 산파라고 그러죠. 우리 외국에서는 조산원이라고 그랬는데 의학전문대학을 나온 조산원들이 다 리인민병원마다 한 명씩 있어가지고 그 여자가 와서 돌봐주거나 시어머니가 받아주는 식의 좀 봉건적인 방법으로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말씀이 되겠지만 저도 사실 집에서 조산원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북한의 최근 출산율 저하는 코로나 이후에 더 심각해졌다고요? 예, 지난 1월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를 했어요. 북한의 학교 출산율이 1.38. 아까 우리 안 박사님 말씀보다 또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이렇게 심해진 이유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장마당 경제활동에서 여성이 주도하는 그런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성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출산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또 한 가지 원인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궜거든요. 네. 무역이 다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영유아에 필요한 물품들이 중국으로부터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중단이 되면서 영유아의 영양 상태가 굉장히 악화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 당국이 지금 우유를 비롯해서 유아들의 영양식품 생산과 공급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권과 체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걸 아주 지금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은이 11년 만에 전국 어머니 대회라는 걸 열었죠.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기서 눈물 호소까지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가는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하나같이 간직된 것은 일신의 편안보다 당과 국가의 고민과 걱정을 먼저 생각하는 깨끗한 양심이고 혁명의 미래를 떠매고 나갈 새 세대들의 대오를 튼튼히 꾸리는 데 이바지하려는 숭고한 국민적 자각이라고 하면서 보고자는 이렇듯 고결한 인생관을 지닌 여성들의 대오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지 높이 언급했습니다. 네, 김정은 타산이 애국이라면서 이게 독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과연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아이 출산이 늘어날지는 좀 미지수겠고요. 자, 많은 북한 주민들 식수 부족에 시달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평양 출신 탈북민도 깨끗한 물을 정체로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죠. 네, 북한이 이제 식수 문제가 심각한 건 이제 지산지수가 안 되고 또 이제 지하수를 많이 뽑아 쓰는데 그게 위생적으로 세균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수도가 잘 돼서 배관이 잘 생산돼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쇠든 플라스틱이든 이 배관 생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북한도 이제 그 생수 문제를 해결한다고 뭐 9월산의 종방산 샘물 또 뭐 양독 샘물 이런 샘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지만 그것이 평양시 소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지 절대로 일반 주민이 생수를 먹어본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고 그래서 평양시에서는 제일 폼나는 게 이제 핸드폰 들고 다니는 거하고 생수 마신다는 게 폼나는 일인데 생수폰 들고 생수병 들고 다니면 최고예요. 그거 딱 마시면 그게 제일 폼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일반 주민들이 생수병을 구경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막에도 봤지만 평양 탈북민이 남한에 와서 생수를 이렇게 막 몇 박스씩 시키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